반갑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서울시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2분기의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에 끝내세요. 상반기에 끝내자고 계획을 역으로 해야 하반기에 될지 몰라요. 근데 상반기에 끝내려고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데드라인의 프레스가 올 거야. 그거를 맞춰서 가다가 커리어가 진짜 팍 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상반기에 끝내야지 하고서 막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 안 됐어. 그러면 7, 8월에 보강해서 하반기 때 다시 도전.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시점에서 나는 어디까지 왔고 4월은 나는 어떤 액션을 할 것이다. 1분기 결과를 봅시다. 서탈이 있겠죠? 서합이 있겠지. 자,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탈 일단 보도록 할까요? 전부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일부 합격이지, 일부 합. 무조건 다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전탈의 경우는 뭘까? 전탈을 했다면 원인은 지원 전략의 문제입니다. 지금 전탈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거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1번, 포털 내 지원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사람 안에 직업 한국 이런 데서 그냥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 바로 지원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전탈 갑니다.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요. 포털로 밖에 지원할 수 없는 곳이라면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말하는 포털 내 지원의 핵심은 뭐냐면 그 회사의 자소서 문항이나 그 회사의 어떤 이 내용이 없고 그냥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력서나 그냥 보내는 거. 요거는 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쉽고 빠를지 몰라도 실제 그 회사가 여러분의 내용을 꼼꼼하게 본다거나 여러분의 내용을 잘 정리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합불에 대한 결과 발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마감일 있는 회사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직무 최소 요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무를 막 여기저기 지금 다 쓰고 있는지 이거 취업 포트폴리오 체크하셔야 돼요. 취업 포트폴리오를 체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요소가 3가지 있습니다. 1번, 필수 자격증. 요거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무별로 필수 요구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건축을 한다 그러면 건축기사가 있어야 돼. 이 정도를 놓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지만 혹여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필수 자격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자, 이거 없이 그냥 마구 지원하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 이공계나 디자인이나 뭐 이런 해당이 될 텐데 전공, 필수 요건에 명시해 놓은 곳에 내가 지금 그걸 무시하고 막 지원하는 경우는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학력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됩니다. 4년제, 3년제, 2년제 또는 뭐 어떤 형태가 됐건 고졸 이상 뭐 이런 거 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다 떨어진다 그러면 이 2가지 중에 하나의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탈했다라고 했을 때 아주 최소 요건, 여기 뭐 스펙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자격증이라고 한 거는 저는 여기 필수 자격증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기업에서 원하는 이거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지원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것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전탈한 경우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한 단어는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이 피드백의 내용은 뭐죠?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피드백 해주는 회사에 지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드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합불이야 합불. 적어도 합격했습니다 내지는 불합격했습니다, 요 정도는 받아야 된다. 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합격한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공통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공통점 분석은 뭘 하냐? 합격은 합격대로, 불합격은 불합격대로 분석을 해야 돼. 저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합격한 것만 그냥 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분석해야 될 게 뭐냐? 필살기. 어떤 필살기를 쓴 데가 합격하는지만 공통 요소를 뽑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 리스트업에서 쭉 다 뽑아보라 그러잖아요. 의도적으로 바꿔가면서 써봐. 그래서 요거를 쓴 데는 합격하네? 그럼 내 필살기는 그건 거야. 그래서 그 직무에 맞게 계속 지원을 한다고 요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산업분류. 요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 합격한 데의 공통점. 내가 막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막 다 써봤는데 자동차에만 붙는 건지 기계에만 붙는지 아니면 반도체에만 붙는 건지 화장품에 붙는지라는 합격 분류표를 여러분 나름에 내가 여기 먹히는구나. 요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전형 특성. 요거 공통점 분석하셔야 돼요. 합격하는 데들의 특성을 보니까 스펙 따위는 안 보는데 잘 기입 안 했는데도 합격하네?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우대 조건이 있네? 요 우대 조건 나랑 잘 맞네? 요거 체크하시는 거예요. 우대 조건이 내 경험이나 내가 했었던 여러 내용들과 비슷하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쪽으로만 계속 지원의 전략을, 방향성을 잡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부 합격하시는 분들은 공통점을 찾아서 합격 확률을 높이는데 시간을 쓰셔야만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전략적 초점을 잡으면 사실 상반기 내에 끝낼 수 있고 하반기에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더 강력한, 더 내가 가고 싶은 영역으로
갈 수 있다, 확률이 올라간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탈을 주로 하시는 분들 따져보셔야 될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합으로 넘어가고, 나는 그래도 내가 지원하는 곳에서 서류 합격을 많이 하고 있어. 근데 이것도 취업 포트폴리오 분석해봤더니 여기에서도 또 정리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1번 중소기업 중심으로 합격한다. 그 다음에 중견 합격을 한다, 대기업을 합격한다. 요 세 가지에 따라서 조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합격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장성을 고려한 회사로 집중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합격하면 들어가라는 얘기야. 물론 이제 필살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전제한 입사겠죠. 그 여기 들어가는 게 어디에 해당이 되냐? 정규직 좋습니다. 계약직 좋습니다.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전제 조건은 성장성 있는 회사. 자, 성장성 핵심 뭐죠? 매출과 수익입니다. 나머지 안 봐도 돼요. 딱 두 개만 보세요. 파견 오케이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인턴. 제가 보기엔 인턴이 가장 전략적입니다. 나이가 어려? 내가 아직 조금 대학 다니고 있고, 어떻게? 인턴?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좋아요. 제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턴 경험을 가지고 정규직을 들어가. 정규직에서 필살기를 만들어서 그 다음 커리어로 넘어가. 혹은 여기서 대기업으로 한 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뽑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견기업에 이제 붙기 시작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바로 AI 면접 준비 들어가야 됩니다. 중견기업들이 상당수 AI 면접을 도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AI 면접 준비하기, 뭐 연습 이렇게 검색할까 뭐 되게 많은 서비스가 있더라고. 근데 서울시 일자리 카페 가보니까 이런 게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AI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견기업 이상의 합격을 계속 하고 계시다면 저는 AI 면접 준비를 바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여러분 쓰시면 좋은 게 서울시 일자리 카페, 그리고 저기 안에 많은 지원책과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대기업에 합격을 했다. 여기는 직무적성 검사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중견기업에 지원을 해야 돼요. 대기업의 서류 합격률을 속지 말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두 개 병렬로 가야 돼요. 직무적성 검사 준비는 뭐냐면 혹시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합격률이 높을 거기 때문에 직무적성 검사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4월 달에 채용 공고문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합격할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직무적성 검사 떨어지더라도 바로 플랜 B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상반기 무조건 끝내자는 거야. 요 두 가지 전략이 너무 중요하고, 여기에 면접 준비가 같이 가야 되겠죠? 근데 사실 면접 준비는 따로 할 게 없죠. 우리는 이미 필살기로 3C4P를 하잖아. 사업을 하신 분들 아마 대부분 2단계일 거야. 당장 이 4월 한 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를 이 옵션들에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면접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월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내용. 자, 이분들은 대기업 스탠바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서류가 합격이 될 수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합격할 거를 염두에 두고 계속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취업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리하는 거, 그리고 커리어 로드맵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커리어 로드맵은 입사 포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영역에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라는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제 선택의 문제거든요. 면접 합격 이제 제가 최종 합격까지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입사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취업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내가 직무나 산업이 조금 안 맞아. 그래서 10%를 수정해서 다시 지원 전략을 가볼 건지, 아니면 입사를 해서 커리어를 시작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얘다. 커리어 로드맵. 저는 이 취업 포트폴리오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무, 산업, 직장. 이렇게 해서 제가 요 구분하는 거, 이미 이거 뭐 강의를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를 참고해서 제일 중요한 게 직무라 그랬어요. 직무에 맞는 취업이 된 거냐, 합격이 된 거냐, 아니면 산업이 조금 삐끗한 거냐, 나는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뭔가 요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덜 된 거냐, 이런 내용들을 찾아서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시간을 4월에 가지셔야 됩니다. 4월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거냐라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